음성도는 언제 푸냐고요? 음성도는 아직 풀 계획이 없어요. 음성 도네를 키면은 그 목소리에 자신 있는 애들이 막 엄청 자기를 너무 내세워. 막 말빨로 막 나를 이겨 먹으려고 그래갖고 그냥 그 방송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안 좋아져요. 이거는 음성 그 녹음 도네뿐만 아니라 전화 데이트도 마찬가지고, 그 부배 방송 정지시킨 애들 중에서 그 중에 한 명이 전화 데이트 때 막 그 엄청 그렇게 한 애야. 막 전화 걸어갖고 막 나한테 뭐라고 막 욕을 해갖고 애들 등이 없고 나를 공격했어. 그런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갖고 전화 데이트를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화 데이트만 하면은 애들이 막 나를 막 이겨 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나는 그다지 뭐 전화 데이트 하는 애를 이겨야겠다 그런 생각 없어요. 그런 생각 없는데 걔네가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갖고 부배가 졌네 막 그러고, 나는 싸운 적도 없는데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전화데이트 때 인기를 얻은 애들이 그 팬들을 등에 업고서 나를 공격을 했어.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됐어요. 이 뭐야, 이런 거 안 돼요. 장신동 가서 옥천이 이런 거 안 돼. 이런 거 하지 마. 아파트 이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게 참 너무 불행한 일인데, 컨텐츠를 하면은 애들이 자꾸 방송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시도를 지금까지 계속했어. 그거 뭐야, 뭐 변변치 않은 컨텐츠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컨텐츠라고 그림 그리기 콘텐츠 있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했어? 애들이 막 야동 같은 거 막 그려서 올리고, 막 남자 띵띵이 여자 띵띵이 그려갖고 올리고, 그래갖고 막 정지되고 막 그랬었잖아. 이 방송 뒤집어 엎는 거야. 그게 콘텐츠를 하면은 그냥 좀 선을 지켜주면은 좋은데, 선을 안 지키고 막 선 넘고 막 방송 뒤집어 엎고 그러니까 콘텐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냐고. 맞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한두 번이어야지. 또 한 번은 이제 그 예전에 유튜브 방송할 때 유튜브에 다른 데서 방송하다가 유튜브에 복귀를 했어요. 그래서 복귀를 해갖고 뭐 거의 뭐 한 1년간 잘 됐어. 방송이 그 채팅창 관리도 잘하고 이제 잘 됐었는데, 클린 방송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게임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게임도 쓸쓸하고 야외 방송도 해야겠다. 야외 방송할 때 사용하기 좋은 뭐 휴대폰 뭐 있나 그러고 있었는데, 그 허위 신고로 정지를 시켜버렸잖아. 이게 말이 되냐고. 가만 놔두질 않는다고. 그때 1년간 채팅창 관리도 잘하고 방송도 잘 되고 해갖고, 야, 지금 분위기 좋기 때문에 이제 게임도 슬슬하고 야외 방송도 해야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뒤집어 엎었다고. 방송을 또 내가 아프리카 TV로 복귀를 해서 내가 1년 넘도록 있었잖아요. 그 재작년에 갖고 복귀해갖고 이제 또 조금 적응이 좀 안 되긴 했어요. 이제 또 유튜브에서 방송할 때랑 다르기 때문에 해서 이제 그래도 노력을 해갖고 이제 정착을 했는데 이제 채팅창 관리도 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채팅창 관리도 잘하고 돈에 그래 전자음성 분위기도 좋고 관리를 잘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1년간 잘했어요. 관리도 잘하고 방송도 그냥 그럭저럭 잘 되고 있었는데 이제 1년 지나면서 갑자기 어떤 미친놈이 나타나더니 아프리카 아이디를 막 수백 개를 만들어 갖고 그걸로 막 채팅창에 막 패드립 올리고 막 전자음성으로도 막 패드립 보내고 막 그지랄하고 신고 테러하고 그지랄하더니 결국에는 내가 그 아프리카 TV로부터 그 제재를 계속 받다가 나중에는 영구정지 되기 직전에 내가 아프리카 TV를 나왔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 지들 재밌자고. 아니 채팅창 관리도 잘하고 돈의 관리도 잘하고 아프리카 TV 그 재작년에 복귀해서 1년간 방송할 때 아니 잘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고. 뭘 들이받아. 공책 던지고 그거는 그 다음이야. 그 전에는 안 그랬어. 응? 그때 그놈이 별 미친놈이 와갖고 아이디 수백 개 만들어서 막 패드립 공격하고 신고 테러 공격하고 그제란 당하면서부터 내가 분해갖고 열통이 터져서 내가 공책 집어던진 거지. 그때 이후로. 왜 그러냐고. 별 미친놈들을 다 보겠어. 뭐가 문제냐고. 안티들이 늘 공격하는 게 뭐야. 클린 방송 안 한다. 무슨 패드립이 많다. 그걸로 공격하잖아. 이 거지 새끼들이. 뭐가 문제냐고. 아프리카 복귀해갖고 1년간 채팅 관리 잘했지. 돈의 관리 잘했는데 뭐가 문제가 없는데 왜 아이들을 수백 개를 만들어갖고 패드립 공격을 하고 패드립 돈에 공격하고 신고 테러하고 계속 그랬다고. 노력을 해도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야. 클린 방송을 계속 노력했어. 그래 포곡이 안녕. 포곡이 그때 아프리카 TV 그때 재작년에 시청자 했었는데 포곡이는 아마 알 건데 기억 못 할래나? 형이 아프리카 복귀해갖고 1년간 채팅창 관리도 잘하고 돈의 관리도 잘하고 잘했잖아. 근데 1년 지나면서 갑자기 별 미친놈이 나타나갖고 테러를 했다고. 아이들이 수백 개를 만들었고. 내가 처음에 아프리카 TV 복귀할 때 그 운영자님 만나 뵙고 운영자님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어요. 운영자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아프리카 TV는 아이들을 여러 개 못 만든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갖고 안티들이 막 아이들을 여러 개 만들어서 공격하고 그런 건 아마 못할 거라고, 불가능하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아 그런가요 해서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지. 그리고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아이디 여러 개 못 만들잖아. 전화번호 하나당 하나밖에 못 만들지 않나요? 근데 그래갖고 1년간 잘했어. 채팅창 관리도 잘하고 돈의 관리도 잘하고 나도 그 말 조심하고 잘했는데 1년 지나면서 갑자기 별 미친 새끼가 나타나갖고 아이들을 막 수백 개를 만들어서 공격을 하고. 뭐냐고 이게. 참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지금 내가 욕을 하고 싶은데도 참는 거예요. 이제 좀 앞으로는 이제 욕을 안 하려고 해갖고. 응? 안티놈들이 나 공격하는 게 뭐야.
클린 방송 안 한다, 무슨 뭐 패드립이 많다, 그걸로 공격하잖아. 아니 근데 아프리카 복귀를 해갖고 채팅창 관리 잘하고 돈의 관리 잘하고 나 말 조심하고 잘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방송을 뒤집어 엎냐고. 왜 갑자기 별 미친놈이 나타나갖고. 그래서 방송이 도로 이렇게 된 거야. 도로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야. 뭐 좀 열심히 하고 제대로 해보려고 그러면 자꾸 뒤집어 엎는데 뭘 어떻게 해. 부배형,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어차피 구독자 많은 본 채널 날라간 김에 플랫폼 옮겨 다니면서라도 용돈에 돈 빨아먹는 게 좋지 않나요? 돈 안 되는 클린 방송 지향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게 아니고 플랫폼들이 그런 욕바지를 못하게 해요. 왜냐면은 사실은 플랫폼들이 사실 욕바지를 하든 말든 사실 관심이 없는데 사실 그 욕바지를 하는 스트리머들한테 사실 관심 없어요. 플랫폼들이 어느 플랫폼이든. 근데 문제는 안티들이 그걸로 공격을 해. 자꾸 클린 방송이 아니라는 거를 빌미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TV로 이제 복귀를 할 때도 이제 그거를 예상을 하고 이제 복귀를 하자마자 클린 방송을 해갖고 한 1년간 클린 방송을 정착을 시켰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채팅창 관리도 잘하고 돈의 관리도 잘하고 나 말도 조심하고 잘하고 있었는데 1년 넘자마자 갑자기 미친 새끼가 나타나갖고 아이디를 수백 개를 만들어서 아이디 수백 개를 만들어갖고 그 패드립 채팅하고 패드립 돈 내보내고 그제는 신고 테러하고 그제는 해갖고 방송을 뒤집어 엎었다니까. 아무 문제 없는 방송을.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우리 친구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안티 개 잡놈들은 부배 클린 방송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괴롭히는 게 목적이지. 지들 심심하지 않으려고. 그걸 알아야 돼요. 걔들이 뭐 부배 방송이 부배 방송이 클린하지가 않다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다 개소리야. 알겠죠? 걔네들은 부배가 클린 방송을 하든 말든 그런 거 관심도 없는 애들이야. 그냥 공격할 생각밖에 없어. 장난칠 생각밖에 없고. 클린 방송 마음에 있지도 않은 놈들이에요. 알겠죠? 근데 초등학교 때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거든요. 뭐 지금은 이제 급식을 하는 이제 학교들이 많은 걸로 알지만 나 어렸을 때는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는데 점심에 이제 도시락을 먹는데 그 점심시간이 1시간이잖아요. 이제 다른 애들 같은 경우에는 30분 안에, 그러니까 30분 안에 밥을 다 먹고, 이제 이제 다 먹은 거 다 치운 다음에, 나머지 30분은 놀았어. 이제, 1시에 이제 수업이 시작되니까, 야고. 12시에 밥을 이제 먹기 시작해서 이제 30분 안으로 먹지. 다른 애들은 밥 먹는데 30분도 안 걸려. 여자애들은 조금 더 오래 먹는 편이고, 남자애들은 10분이면 다 먹어. 진짜로 엄청 빨리 먹어요. 그게 항상 기억에 남아있어. 여자애들은 밥을 조금 더 오래 먹을지 몰라도 여자애들도 30분까지 안 먹고, 이제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10에서 15분 엄청 빨리 먹는 애들은 10분 안에도 먹어. 엄청 빨리 먹어. 그래갖고 이제 밥을 한 10분이나 15분 안에 다 먹어버리고 이제 놀아. 다른 애들은. 근데 나는 그 점심시간 내내 밥을 먹었어. 진짜로. 그래서 애들이 막 놀렸어. 야, 너는 아직도 밥을 먹고 있니? 그러면서 내가 노력을 해갖고 어느 정도 좀 좋아지긴 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음식을 빨리 못 먹어. 근데 이제 어떤 음식이냐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나아지긴 했어. 근데 어렸을 때는 더 심했어요. 지금보다. 짜장면하고 짬뽕은 면이잖아요. 아마 음식을
나처럼 목이 좁아갖고 목근형이 좁아서 음식을 잘 못 넘기는 사람들은 아마 알 건데, 면은 다른 음식들보다도 목으로 넘기기가 좋아요. 햄버거는 그래서 5분 만에 다 먹었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고기라도, 그러니까 같은 고기라도 고기가 어떤 형태의 고기냐에 따라서 또 달라. 그냥 그런 거 있죠. 구운 고기, 굽고 튀기고 그런 고기 있잖아요. 그런 고기들은 그게 육질이 살아있어. 육질이 살아있어 갖고 그 육질이 튀기거나 구워도 육질이 어느 정도는 육질이 살아있기 때문에 씹으면 그거를 온전히 그 치아로 다 씹어줘야 돼요. 근데 어떤 고기들은 이렇게 다진 고기죠. 다진 고기. 햄버거 패티가 그 다진 고기로 만든 거잖아요. 그런 건 또 달라. 그런 거는 내가 먹기가 더 좋아요. 그래서 다진 고기는 내가 좀 그래도 조금 수월하게 잘 먹는 편이에요. 근데 육질이 살아있는 고기는 내가 좀 많이 씹어야 되고 목으로도 잘 안 넘어가요. 너네는 나 같은 그런 애로사항이 없으니까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지. 뭐 변명이야. 그게 변명이 아니야. 사실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잘 먹을 수 있는 고기 중에 하나가 동그랑땡. 물론 그 동그랑땡이라는 이제 그 음식은 뭐 고기만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여러 가지 재료에 고기가 섞여 있는 거긴 한데, 그래도 고기가 많이 섞여 있잖아요. 동그랑땡이라든지 뭐 돈가스도 비교적 목으로 잘 넘어가요. 돈가스도 다진 고기죠. 그쵸? 돈가스도 다진 고기고, 그리고 뭐죠? 그 뭐지? 갈비? 그 뭐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 갑자기 이름을 잊어버렸다. 떡갈비도 그 다진 고기야. 다진 고기로 만든 거거든. 떡갈비도 다진 고기로 만든 거거든요. 그런 거는 그 목으로 잘 넘어가. 다졌다기보다는 팡팡 내려쳐서 늘린 거예요. 그냥 그걸 다졌다고 표현한 거예요. 뭐 다졌다고 해서 무슨 뭐 마늘같이 다져야지 다진 게 아니잖아요. 아이고 참. 포장됩니다. 이재명이 죽어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왜 멀쩡한 대통령한테 죽으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뭐 떡갈비든 뭐든 간에 나는 물이 없으면은 음식을 못 먹어. 그래서 군대 가갖고 전방에서 근무할 때 엄청 고생을 많이 했어. 밥 먹을 때마다. 밥 먹을 때 그 좀 이제 순서대로 먹는데, 이제 좀 순서가 이제 빨리 도착한 이제 그 팀은 좀 빨리 먹고 늦게 도착한 팀은 좀 늦게 먹거든요. 근데 이제 군대에서 밥 먹을 때 빨리 도착하는 게 이득이에요. 무조건 이득이야. 왜냐면은 빨리 도착하면은 반찬이 처음에 나왔을 때 그 반찬이 많았을 때의 반찬을 그 풍족하게 가져갈 수가 있어. 근데 이제 맨 나중에 온 팀은 이제 반찬이 모자르거나 아니면은 국이 하나도 안 남았을 때, 국이 하나도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늦게 밥 먹는 팀에 이제 합류해서 이제 밥 먹으러 갔을 때는 나는 물이 없으면은 밥을 못 먹는데 국이 없는 거야. 근데 물도 없어. 씨, 어떻게 먹어 밥을? 그래갖고 이제 밥을 먹긴 먹어야 되는데 안 먹을 순 없어요. 먹긴 먹어야 되는데 먹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막 이제 선임병들이 빨리 안 처먹냐 어쩌냐 막 이제 막 갈구고, 그리고 밥을 남기지도 못하게 해. 이제 밥을 남기면요, 야 이 새끼야, 네가 짬 남길 군번이야? 그러면서 이제 짬 남길 군번이냐고 그러면서 군생활 이렇게 오래 했어? 그러면서 막
그래갖고 밥을 못 남겨. 밥을 다 먹어야 되는데 나는 물이 없으면 밥을 못 먹는데 국도 없지, 물도 없지. 주전자에 물이 텅텅 비었어. 그래갖고 고생을 엄청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군대리야? 나는 사실 군대에서 햄버거 나올 때 군대리아라고 불러본 적이 없고, 나는 그냥 그럭저럭 나는 맛있게 잘 먹었어요. 나는 햄버거도. 왜냐면은 그 마실 것만 있으면은 밥보단 빨리 먹었거든, 햄버거를. 밥 먹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근데 문제는 뭐 물이라든지 우유라든지 뭐 하다못해 스프, 햄버거 나올 때 이제 스프도 같이 나오거든요. 이제 스프를 이제 떠서 국처럼 떠서 먹는 건데, 근데 어쩔 때는 우유도 하나도 없을 때도 있어. 이제 늦게 가면은 이제 늦은 팀에 이제 합류해서 이제 먹으러 갔을 때는, 이제 나중에 갔을 때는 우유도 없을 때가 있고, 물도 없을 때가 있고, 이제 그 스프도 없을 때, 그러니까 물도 없고 우유도 없고 스프도 없어. 그러면은 빵만 먹어야 되는데 미치는 거야. 너네들은 이런 거 안 겪어봐서 모르지. 이게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지. 이게 목구멍이 좁아갖고 물이 없으면은 음식을 못 넘기는데, 우유도 없고 물도 없고 스프도 없고 그냥 빵만 먹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어떡하지 말해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어떤 선임병이 야 이거도 먹어라 그러면서 이거도 먹어라 그러면서 빵을 하나 더 주는 거야. 진짜 미웠어요. 아니 왜 밥 빨리 먹고 빨리 식당 밖에 나가서 줄 서갖고 줄 맞춰서 빨리 그 중대로 가야 되는데 왜 빵을 하나 더 주냐고. 안 그래도 우유하고 물하고 스프도 없어갖고 목으로 잘 넘기지도 못하고 있는데 왜 나를 빵을 하나 더 주냐고. 왜. 그럼 또 선임병은 야 닥쳐 먹어. 중대로 갖고 내려가지 마. 뭐 그 지랄하고 또 어떡하라고 나한테. 사실 이거는 현역 말고 1년 현역 1년밖에 안 했지만 아예 그냥 다른 쪽으로 빠졌어야 될 일 아닌가요? 이렇게 심각한데? 응? 밥을 제대로 못 먹는데 그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거 아니냐고. 응? 군대에서 밥을 얼마나 빨리 먹어야 되는데. 시라소니 안녕. 아무튼 그런 좀 고통스러운 군생활 했어요. 한 가지 몇 가지만 고통스러웠던 게 아니야. 밥 먹는 시간도 기다려지는 시간과 동시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밥을 빨리 먹어야 되는데 빨리 먹지도 못하고 또 밥을 남기지도 못해. 네가 짬 남길 군번이야? 그러면서 군생활 오래 했어? 그러면서 그러니까 짬도 못 남기지. 고통만 남은 군생활이에요. 맞아요. 트라우마로 남아있어. 트라우마로. 요즘에도 가끔씩 군대 꿈을 꿔. 거의 한 달에 한
한 3번 정도는 꾸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꾸는 편이야. 다른 사람들은 뭐 1년에 뭐 한두 번 꾼다 그러더만 나는 한 달에 한 3번 정도 꿔요. 군대 꿈을. 군대에서 1분 1초도 진짜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 자,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은 알겠지만 군 생활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분 1초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 솔직히.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도 이제 군대에 있는 것 자체가 괴롭긴 하지만 이제 군 생활하다 보면은 뭐 동기라든가 뭐 친한 선임병하고 뭐 친한 후임병 간에 서로 뭐 장난 같은 것도 치고 그래서 마음이 그 괴롭고 힘들지만 마음이 그래도 그 재밌는 순간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런 게 나는 한 번도 없었어. 1분 1초 군대에서 1분 1초라도 마음이 편할 날이 단 한 번도 없었어. 사람이 살겠냐고. 그러니까 군대 전역하자마자 머리가 술술술 다 빠져버리지. 대부분이 없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군 생활이 당연히 힘들고 괴롭지. 근데 그래도 재밌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막 서로 장난도 치고 농담 따먹기도 하고. 나는 누구하고 농담 따먹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군대에서 농담 따먹기도 하고 좀 불편한 그런 선임병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제 좀 친하고 편한 이제 그런 선임병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재밌고 행복한 군 생활을 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군 생활 다 당연히 괴롭죠. 군대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괴로워요. 왜냐면 자유가 없기 때문에. 군대에서는 뭐 힘든 작업이나 뭐 힘든 훈련을 뛰지 않아도 그냥 군대에 있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답답해. 그냥 군대에 있는 것 자체가 그냥 답답해요. 알겠죠? 오해하지 마세요. 뭐 나만 힘들었다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나는 더 힘들었다는 거지.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친하게 지내는 뭐 선임병이라든가 뭐 친하게 지내는 후임병도 있고 뭐 군생활 괴로운 군생활 중에도 서로 이렇게 서로 농담 따먹기도 하고 장난칠 때도 있고 하잖아요. 나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 알겠죠? 오해하지 마세요. 뭐 다른 사람들은 뭐 편안하고 뭐 재밌는 군생활 했을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뭐 행복한 군생활 했을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다 고생했지. 알겠죠? 오해하지 마세요. 부배가 머리가 좋다고요? 나는 글쎄요 그냥 일반인들 수준에서의 그런 지능? 그런 거는 좀 떨어지고 근데 좀 예술적인 지능은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술 작품을 만드는 거는 예술 작품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어떤 일을 곰곰이 생각하는 거 잘해. 그러니까 머리를 빨리빨리 굴려갖고 막 일을 갑자기 착착착 해내고 그런 거 못해. 불가능해. 머리를 빨리빨리 돌려서 일을 착착착착 그걸 못해. 불가능해. 그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어떤 문제를 두고서 그거를 곰곰이 생각해서 이제 어떤 그에 맞는 결정을 내리는 거 그런 건 잘해. 머리가 느려요 생각이. 그래갖고 군대 가갖고 죽을 뻔했지. 왜냐면은 군대에서는 존나 빨라야 되거든. 곰곰이 생각하고 그런 거 없어. 군대에서는 얄짤없어. 그런 거 없어요. 군대에서는 그냥 느리면 죽는 거야. 그냥 빨라야 돼. 그래갖고 군대에서 죽을 뻔했지. 느려갖고. 그 캡컷이라는 이제 그 AI로 만든 뮤직비디오인데 캡컷이 중국 거야. 그래서 중국 국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야, 근데 얘들아, 야, 중국 대단하더라.
그 틱톡 틱톡도 중국 거고 캡컷도 중국 거고 캡컷 중국 거래요. 그리고 클링 AI 그것도 중국 거래. 와 대단하지 않니? 완전히 AI를 꽉 잡고 있네 중국이. 우리나라는 윤 뭐라는 사람이 그 과학 거기에 투자를 안 해갖고 우리나라가 AI에 뒤처졌잖아. 뭐 하는 거야? 그냥 물어볼게요. 윤 모시기 사람이 자 보세요. 내가 윤 모시기 사람이 대통령 때 과학기술에 관련된 지원금을 삭감했었어요? 물어봤더니 로버트가 네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R&D 예산을 편성하면서 과학기술 분야 지원금을 대규모로 삭감해서 큰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돼 안 돼? 과학기술을 말이야 그냥 말아먹었어 그냥. 그럼 돼 안 돼? 대규모 예산 삭감. 2024년도 정부 R&D 예산은 전년 약 31조 1000억원 대비 약 5조 2000억원 약 16.6%가 삭감된 25조 9천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과학기술계 예산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대폭 삭감이었습니다. 알겠죠? 배경과 명분. 정부는 R&D 예산의 소위 나눠 먹기식 관행과 비효율성을 타파하고 민간이 하기 힘든 원천 미래기술 중심의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현장의 후폭풍.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초연구, 정부 출연 연구기관, 신진 연구자 지원금 등이 일괄적으로 깎이면서 많은 현장 연구들이 중단되거나 목표가 축소되는 등의 차질을 빚었고 과학기술계와 학계에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이런 완전 다 말아먹었네. 과학기술 분야를. 뭐하는 짓이야 이게. 나쁜 놈. 어떡할 거야 과학기술에 그 투자해도 모자를 판국에 야 로봇한테 물어봐봐 얘들아. 중국은 과학기술에 존나 투자를 많이 했대. 중국은 그 과학기술자들한테 그 지원해주는 금액이 장난 아니래. 어떡할 거야 이제 다 말아먹고. 지금은 이제 회복하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이미 뒤쳐졌잖아 중국한테. 원래는 그 우리나라가 그 AI 원래 선두주자가 원래 돼 있어야 되는 건데 뭐야 이게. 자, 또 허위 사실을 퍼뜨리려고 그러네. 내가 물어봤어요 로버트한테. 민주당이 그 예산 삭감을 한 게 맞냐고 물어봤더니 로버트가 사실이 아닙니다.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R&D 예산을 삭감한 주체는 민주당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입니다. 예산 편성 권한. 국가 예산안은 정부 기획재정부 및 각 부처가 편성해 국회에 제출합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가 원점 재검토를 거쳐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넘겼습니다. 야당의 대응. 오히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예산 삭감이 국가 미래의 경쟁력을 훼손한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예산 원상 복구를 요구했고 과학기술계와 함께 예산 회복을 촉구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예산을 삭감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정부의 예산안 편성과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 과정에서 나온 오해로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안 돼요. 예산 삭감은 그 윤석열 정부가 한 거예요. 알겠죠?
어떡할 거야? 개포야, 어떡할 거야? 어? 과학기술 뒤처진 거, 어? R&D 예상 삭감해갖고, 어? 근데 혹시 그거 토론회 때 그런 거 있지 않았나? R&D가 뭐죠? 그러지 않았었나? 한번, 잠깐만, R&D. 잠깐만 있어봐. 아, 아리백이었었나? 아, 그래요. 아리백. 그 알짜가 똑같아갖고 헷갈렸어. 내가 찾아보려고 했었잖아요. 지금 그랬다고 한 게 아니잖아. 그거 뭐 그런 말도 하지 않았었나? 라고 했잖아. 근데 그 아리백이고, 아리백. 아리백이든 R&B든 R&D든 아무튼 말아먹은 거 아니야. 둘 다 말아먹었잖아, 둘 다. 어? R&D도 말아먹고 아리백도 말아먹고 이런 젠장할. 야 이씨 어떡할 거야. 이씨. 책임져 이씨. 야 이씨 개포 이씨 이리 와봐. 교회 다니는 성도 여러분, 종교는 정치에 개입해서 안 되고 중립을 지켜야 된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무식한 이야기라고. 정교 분리라는 뜻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치가 종교를 탄압하거나 종교에 개입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뜻이지. 종교인들은 얼마든지 정치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종교라는 것도 교회라는 것도 정치라는 생태계, 국가라는 생태계 안에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정치가 공산주의가 되고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버리거나 사회주의 국가가 되어버리면 결국은 교회도 없어지잖아요. 목사도 없어지잖아요. 이미 역사적으로 구소련 지금 이재명 정권이 만들어져서 지금 자유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있지도 않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덮어쓰고 감옥 가 계시고, 명령을 따랐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남자들은 다 알잖아. 군대 갔다 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산다. 맞습니다. 아니 국군 통수권자의 명령으로 종교는 그 간 군인이 뭘 잘못했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명령을 따랐다는 이유로 수많은 참 군인들이 감옥에 가 계십니다. 감옥 가야 될 이재명은 감옥 안 가고, 내란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 가 계시고, 진짜 내란 우두머리 이재명은 떵떵거리고 있는 이 내란 우두머리. 누가 내란 우두머리야.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미친 소리 하고 있어. 김정은한테 약점이 잡혀서 김정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 허위사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재명은 본인이 저지른 범죄 때문에 사법이스크 때문에 안절부절 부절부절,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제재 체포돼 가니까 불안. 자, 이런 거 허위사실 보내지 마세요. 자꾸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하지 마세요. 멀쩡한 사람 보고 죽으래. 살아야 돼요. 자, 내 말 들어보세요. 종교가 이제 특히 이제 기독교를 예를 들자면은, 기독교가 그냥 기독교에서 그 목사님들의 힘이 세잖아요. 그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누구 말 들어? 목사님 말 듣죠. 근데 보세요. 근데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게 뭐야? 그냥 성경 말씀을 가르치죠.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죠. 근데 그래서 이제 기독교 이제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요. 목사님 말씀을 잘 따라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해당 목사님이 만약에 이제 정치를 막 얘기를 하면서 뭐 이게 옳다 그러면은 그 신도들도 그 목사님 말을 따르겠죠? 그게 맞냐는 거지. 그냥 순수한 정치가 아니잖아. 종교가 그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 목사님이 결부가 돼 있는데, 어? 그게 순수한 그게 정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당연히 안 되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이 결부가 돼 있는데, 자꾸 목사가 정치를 하려면요, 목사를 그만두고 정치계로 데뷔를 하든가. 그 목사가 정치를 하려면은 목사 그만두고 정치계에 그 데뷔를 하든가 해야 된다. 왜 목사를 하면서 왜 정치를 해? 그러면 안 되지. 그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그럼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특별한 경우들이 있었을 뿐이지.
아무나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그런 거랑 다르지. 알겠죠? 그 전부 다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뛰어났던 사람들이 있었을 뿐이에요. 알겠죠? 자꾸 좀 안타까워요. 뭐가 안타깝냐면은 그 이제 자칭 이제 보수라는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잡았을 때 좀 잘 좀 하지. 뻘짓하지 말고. 그럼 그냥 계속 해먹었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근데 왜 뻘짓을 해갖고 왜 뻘짓을 해서 왜 감옥에 들어가고 막 그러냐고. 응? 아니 거대 야당이고 뭐고 간에 뻘짓을 안 했으면 감옥에 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이제 자칭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정권이 계속 유지가 됐을 거 아니야. 왜 뻘짓을 해서 왜 뻘짓을 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면은 너무 막말을 해. 내가 로버트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왜 하필 63빌딩이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대중한테 강렬한 인상을 남기려고 그냥 그렇게 과장되게 표현한 것 같다고. 너무 말을 막 해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하반기 부처 업무 보고에서 북한 대신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사용하고 주적이라는 적대적 표현도 대체하는 방안을 논의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나 조선이란 명칭 사용엔 논쟁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뭐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통일부가 올해 연말 국방백서 잘 봤어요. 짝짝짝. 역시 우리 대통령님.